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충청남도 인권센터 김혜영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지금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죠. 네. 일단은 지금 이 도민인권보호관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짚고 가면 어떨까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만약에 이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네.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지금은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2016년 12월부터는 충청남도에 인권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센터,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오시면은 도청으로부터 아니면은 도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무위탁기관도 많이 있고요. 또는 도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뭐 시설 단체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찾아오시면 네. 그 인권센터에서 인권보호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인권보호관님들이 조사를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비상임 인권보호관이라고 해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그 비상임 인권보호관님들과 함께 도민인권보호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사건이 인권 침해인지 차별인지를 결정을 하고 네. 또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런 방안을 내고 이를 이제는 도지사님이나 또는 그 소속 기관장한테 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도민인권보호관님들이시고 네. 지금 현재 그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4분의 도민인권보호관님들이 있고 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 인권보호관 6분으로 계십니다. 그럼 총 10분이 네, 지금 활동을 네. 하고 계신 건데 네. 뭐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과거보다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네. 그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이주민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도 많고요. 또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권이 높아졌는지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네. 사실 누구나 우리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 분들이 이동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또 이주민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뭐 공부하러 오시고 또 일하러 오시는 이주민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따라온 그 아동, 자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자녀분들이 사실은 부모를 따라왔는데 네. 뭐 국제적인 아동 무슨 권리 협약 이런 데 의하면은 그 아동의 권리는 어느 나라나 다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자체에서는 이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인권에 대한 그 인식은 조금 높아졌다 볼 수 있지만 네네. 실제로 우리 그분들의 인권이 높아졌는지 지금 네. 보장받고 있는지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도민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의하면은 네. 공무원들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도가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의 경우도 인권 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했던 인권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그러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면 교육, 즉 인권 전문가에 의한 대면 교육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도에서는 이 인권 교육 전담 체계 요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교육 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인권 교육이 이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또 일반 이런 도민까지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전히 인권 침해 문제는 지금 좀 심각해요. 경험을 그렇죠. 하더라도 사실은 네, 적극적으로 네.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인권 침해를 당한 분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네. 아무래도 그 직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인권 침해를 하는 그런 가해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저는 어떤 지위가 높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그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인권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2차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비밀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밀 보장을 해드리고 해서 이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불이익 없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어느 기관이라든지 좀 네. 만들어 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는 만들어지면은 이제 피해자도 그런 신고를 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민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중요하죠. 것 같아요. 네. 네. 인권보호관 아까 지금 10분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고 좀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센터에는 아까 이제 4명의 상임인권보호관님이 계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각계 전문가들, 예를 들면은 뭐 변호사라든지 교수님, 노무사, 네. 그리고 또 인권 활동가로 구성된 그 비상임 인권보호관 6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인권 침해를 저희한테 이제는 신청을 해주시면 네. 조사를 신청해 주시면 이 상임 인권 보호관님들이 조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하실 때 이제 관련된 참고인들을 다 조사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인들을 다 조사를 하고 네. 그거를 종합해서 어떤 사건 결과 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도민인권보호관 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상임, 비상임 인권보호관님들 10분이 이 사건이 인권 침해인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해드릴 수 있는지 그 구제 방안까지 거기서 결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도지사님께 권고를 드리고 또는 소속 기관장에 권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소속 기관의 입장에서는 2개월 안에 이거를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행을 했으면 보고를 저희한테 해주셔야 하고 만약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계속 이제 인권센터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권고한 사건의 경우는 네. 대부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뭐 그렇게 운영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지금 이 네. 찾아가는 도민 인권 보호관 그래도 그동안 혹시 어떻게 좀 운영이 됐는지 좀 성과가 네. 있다면 좀 네, 말씀을 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셔요. 네. 도민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직접 한번 찾아가서 도민들을 만나서 알려드리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는 도청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들, 공공기관들이 네. 많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뭐 인권 침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 출자 출연 기관 이런 공공기관도 찾아가서 네. 인권센터에 일단 이렇게 신고하실 수 있다 홍보를 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는 그쪽에서 그
그 홍보 결과 이제는 많이 또 저희한테 그런 신청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좀 신청 건수가 많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이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동안 정말 다양한 상담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활에 어떤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도청에서도 그 브리핑 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리핑 룸은 코로나 이전에는 누구나 도민 누구든지 기자회견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아예 청사 출입이 제한이 됐어요. 도민들의 어떤 청사 출입이. 그러면서 이제는 그 브리핑룸 사용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이제는 그 도청 브리핑룸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 도청에 사실 일반 도민이 이렇게 출입을 할 때는 저는 앞에 그 어떤 코로나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스크린을 하잖아요. 그걸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증을 교부받아서 출입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회의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브리핑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충분히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권고를 드렸는데 결국은 어떤 인원을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출입할 때 이렇게 명부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타 지자체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아까 제가 이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사실 기사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 휠체어 장애인이 있는 기다리는 그곳에 잘 이렇게 정차를 하시고 그다음 리프트를 잘 작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제 그 이용해 보신 장애인들이 저희한테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 리프트 작동이 그 방법을 좀 잘 모르신다 기사님들이.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휠체어 장애인의 입장에선 저상버스가 당연히 교통 약자가 이용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한테 조사를 요청하셨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실제 그 리프트 작동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와 관련해 도에 또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그 저상버스 기사님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이제 도민들의 뭐 자유,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또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좀 도민 모두의 인권이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도 많은 성과들을 내오고 지금 상담도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한 사례들도 있지만 앞으로 또 뭐 사업 계획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저희 이제 인권센터에서 또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그 조례라든지 뭐 규칙 이런 거를 제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조례나 규칙이 이게 또 잘못 만들어지면 그 인권적으로 어떤 이 상대방의 어떤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좀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서 인권 영향 평가 제도라는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도 저희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 조례나 규칙 말고도 그 인권 시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인권 시책들인데
그 인권 시책의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인권 침해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할 수 있게 네. 좀 점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그 시책 인권 영향 평가라고 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들이 인권 경영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경영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지금 석탄, 여기 당진에도 석탄 그 발전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인근 주민의 주민 건강 영향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외국인 자녀에 대한 그런 뭐 보육료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또 인권 실태 조사라고 해서 네. 지금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많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네. 그 노력,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좀 문화가 조성되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주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할까요? 네. 이제 아까는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우리 충청남도에는 네. 이주민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저 북한 이탈 주민들 네.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사회조사라고 해서 네.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 우리 주민이 느끼는 그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지 네. 다른 저는 부문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그 사회적 거리감이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 이탈 주민한테 굉장히 이게 거리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고 네. 장애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이런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이주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라고 해서 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인권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주민과 장애인, 뭐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우리도 어디 나가서 우리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사회적인 어떤 포용감 이런 거를 좀 높여서 네. 저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좀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방송을 네. 통해서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따로 좀 당부하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책들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예산도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는 인권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네. 이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사실 그 인권 기본조례라는 거를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인권센터도 설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인권센터가 좀 활동을 강화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같이 그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정부 부처나 지금 관계 기관에서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력들도 있고 좀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도 있지만 일단은 나 역시 우리 스스로가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좀 확산시켜 가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좀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함께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인권이 존중받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